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우리 모두 단 한 번뿐인 삶을 살아가며 다양한 방식으로 발자취를 남기게 되죠. 누군가의 기억 속에 스며들거나 사진으로 기록되거나 활자를 통해 이름을 남기거나 말입니다.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자신의 삶을 그림으로 녹여낸 이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약 30여 년의 시간 속 그림을 통해 자신을 마주하며 비로소 나누는 삶이 진정한 가치임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예술가이자 교육자로서 멈추지 않는 내일을 그리는 김정숙 군산대학교 교수, 지금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화가이자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어떤 호칭이 더 이렇게 마음에 드세요? 글쎄요, 화가란 그 그림을 그리는 직업을 가진 네. 사람을 말하는데 저는 한 30여 년간 네. 대학에 있다 보니까 좀 교수라는 호칭이 좀 익숙할까요? 아, 그러시구나. 30여 년간 교수님으로 계셨으면 뭐 한 곳에서만 있었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 네. 다양한 곳에 아마 계신 것 같았는데. 네, 예. 19살에 대학을 와가지고 예. 뭐 조교 시간 강사 쭉 거쳐서요. 결국에는 결혼과 함께 또 경상도로 갔다가 경상도, 창원에 창원 쪽으로. 네네 네. 갔다가 그때 또 당시에 또 예. 목포에 있는 대불대학교, 지금은 오. 세안대학교 당진으로 갔죠. 예. 그 학교에 또 11년 있다가 또 이제 군산으로 왔으니까요. 군산대학으로.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강원도만 빼고는 뭐 다 다니셨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강원도 강릉은 제가 네. 시간 강사 할 때 아, 강릉도 가셨어요? 네, 네. 창원에서 강릉까지 예. 그 비행기를 타고 가서 아이고, 세상에. 거기서 이제 그 수업 마치고 다시 예. 또 서울로 비행기로 옮겨서 다시 이제 버스를 타고 마산을 거쳐 창원으로 오면 새벽 3시 40분 뭐 정말.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네. 창원대학, 경남대학, 원광대학교, 그다음에 또 뭐 삼성문화센터 뭐 그렇게 다니면서 연년생 아이 키워가면서 네, 네. 그리고 육아를 또 하시면서. 네, 그래서 치열하지만 행복하게 네. 살았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이제 우리 고향으로 왔잖아요. 네. 좀 마음이 어떠셨어요? 고향은 한 20년 만에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분당에서 저 목포까지 학교를 갈 적에 딱 중간이 우리 그 전북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전북 편말을 보게 되면 예. 가슴이 갑자기 편안해지면서 네. 한숨이 한번 나오면서 고개가 이렇게 그쪽으로 가게 네. 되는 그런 곳이었고 언제나 그렇군요. 나는 다시 고향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다녔던 것 같은데 네. 다시 오니까 네. 그 당시에 느꼈던 소중함, 뭐 귀함, 정이 묻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그 뿌리를 찾아서 왔기 때문에 책임감 그리고 또 네. 다시 포용하고 내가 뭘 배려하고 내가 뭘 줘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나의 그 고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립군산대학교에는 언제 오신 건가요? 군산대학교는 2009년에 왔으니까 벌써 예. 이제 한 16년 넘어진 것 16년 같습니다. 차 정도가 이제 됐네요. 네. 와, 그러면은 뭐 군산에서도 정말 오랫동안 교수님으로 활동을 또 쭉 해오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미술학과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실제 작품 활동도 하고 계시니까 교수님의 삶에서는 뭐 예술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을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글쎄요. 우리가 삶 자체가 예술이겠지만은요. 예.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아코디언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아코디언 소리를 들으면서 네. 어릴 적부터 이렇게 살면서 많은 그 감성을 풍부하게 해줬던 그런 그 고마운 부모님 밑에서 자랐던 네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용도 열심히 했고 뭐 웅변대회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합창반에 가서 제가 예. 불렀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 노래가 점심시간에 우리 학교에 전체 네. 울려 퍼졌을 때의 그 소름 그런 거 지금도 기억하고요. 오호. 또 미술대회는 꼭 빠짐없이 다 나가고 그랬죠. 네네. 피아노도 열심히 쳤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대회에 입상을 가장 많이 한 그 미술에 굉장히 분야가 관심이 미술이었구나. 네. 음악이며 또 글이며
그다음에 또 미술이며 항상 가까이 했었네요. 네, 그러면서 네. 감수성을 계속 키워왔고 종적에는 이제 미술로 그랬죠. 자리를 잡으면서 쭉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사실 모든 사람마다 해석도 다르고 또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의 어떤 그 응원도 상당히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의지만 갖고서는 사실 할 수 없는 게 또 예술이기도 하고, 주변에서는 혹시 그 우리 교수님께서 나 한번 예술 한번 해볼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때 아마 고등학교 미술 시간이었는데 예. 우리 선생님이 사근자 중에서 대나무 있잖아요. 예. 대나무를 먹으러 이렇게 치게 되었는데 제가 무심코 이렇게 쳤는데 그 우리 미술 선생님이 제 작품 너무 좋다고 오. 8반까지 되는 그 네. 각 반을 제 작품을 샘플로 칠판에 걸어놓고 이렇게 그 미술 수업을 진행하셨던 진짜 그 좋았었나 보다. 네,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먹맛이 이렇게 좋은 건가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어릴 때의 감성이 네. 자꾸 다시 살아나면서 어허. 미술을 하게 되었고 대학에 와서 밤늦게 작업했을 때 교수님이 뒤로 오셔가지고 그래 너 하나 건지겠어. 너 참 잘한다. 네네. 그런 말들이 저에게 참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지금에서 돌아보니까 교수님으로 계시니까 교육자로서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대하면 참 좋겠구나. 어떤 것이 진정한 교육이구나. 이런 것들도 몸소 그 과정 속에서 많이 또 축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그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 괜찮아 그 한마디가 맞아요. 저를 계속 이렇게 그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 예술에 대해서 힘들지만 지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그 힘이 됐던 것 같아서 교육자는 참으로 중요한 맞아요. 자리구나. 예. 또 말도 조심해야 되고 맞습니다. 근데 어떤 그 비전을 심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싹을 자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나 자신부터 조심해야 되고 네네. 그 학생을 정말 들여다보는 그런 그 진중한 태도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미술을 이제 택하셔서 그 길을 걷고 계신데 미술 중에서도 그 분야가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뭐 그 중에서 그러면 어떤 걸 택해서 쭉 네, 뭐 하고 서양화, 계신 건가요? 조각 뭐 다 네. 다양하고 지금 영상까지도 다양한데요. 저는 그 학창 시절에 한국화를 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 사군자 그 먹맛을 네네. 저에게 잘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가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돼서 거기에 부응해서 아마 한국화를 제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이제 하다가 이제 한국화 중에서도 이제 수묵으로 그 당시에는 할 때가 많았고 거기에서 이제 인물이나 풍경, 산수 뭐 여러 가지를 다 하다가 저는 채색화를 참 빨리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네. 마침 그때 일본에 가서 전통 그 채색화를 배워 오셨던 분이 네. 저에게 한 3년간을 완전히 그 개인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네네. 그게 모티브가 돼서 그 채색화를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그렇군요. 지금은 현대미술이 많이 또 장르가 달라졌습니다. 맞아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자기에 맞는 작업을 해가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어떤 구분은 지금 많이 그 회화의 장르로 그렇군요. 번져나갔기 때문에 예. 요즘은 이제 또 다른 세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작가님들마다 각 소재를 선택해서 쭉 자신의 발걸음을 이어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떤 소재에 푹 빠지셨습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그 나이대별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20대 때는 이제 좀 들꽃 이 시리즈를 좀 많이 하다가 그렇군요. 그 당시에 지금은 공모전이 한 600여 개가 지금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대한민국 미술대전이나 전북 도전이나 그리고 네. 굵직굵직한 게 한 대여섯 개 정도밖에는 공모전이 없었습니다. 제한적이었죠.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 미술대전을 수목으로 쭉 풍경도 하고 산수하고 인물하면서 계속 낙선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채색을 만나가지고 예. 맨드라미에 이제 꽂혀서
그 맨드라미를 가지고 15년간 저는 계속 그려왔고 그 이후에는 또 상사화라고 꽃무릇이 있습니다. 축제도 있죠. 예. 이제 그 상사화를 한 10여 년 하다가 그다음에 다랑아리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요번에 새로 선보이는 갯벌 시리즈로 번지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가장 처음 찾았던 소재는 과연 무엇이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 당시에 저는 아마 호박을 많이 그렸었습니다. 호박? 예, 그래서 호박에 미친 여자, 뭐 또 호미녀, 뭐 그렇게 친구들이 별명이 옆에서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제가 호박에 미쳐 있고 네. 졸업 작품도 그걸로 했고 그런데 네. 그 호박꽃이 굉장히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통 이야기할 때 호박꽃 같다라는 그 표현을 쓰지만 그 호박의 그 깊이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자세히 보면 너무 그것도 아름답고 벌이 반드시 많이 달라들고요. 예. 그 호박잎이 지고 나면 얼마나 큰 탐스러운 호박이 넝쿨채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호박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호박을 통해서 색을 많이 구축하고 그러면서 바로 맨드라미로 넘어갔죠. 그럼 요즘에는 좀 다른 소재로 바뀌었습니까? 어떤 소재에 좀 집중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꽃을 쭉 그리는데 예. 꽃을 이제 제가 30대, 20대 때까지 그릴 때는 예를 들어 맨드라미를 그리면 그 맨드라미의 이제 속성 알죠. 그렇지만 그 사실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는 못하거든요. 거기에서 그 30대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열정을 그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50이 지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맨드라미가 똑같은 맨드라미 소재를 가지고 있어도 그렇지 않아요. 배경이 넓어지고 여백이 넓어지고 거기서 사실적인 게 색과 면으로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예. 그러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50대가 되니까 모든 것을 내 앞으로 가져오기보다는 남에게 배려하고 또 고마움도 알고 더 감사도 알고 더 그 당시 그 전까지는 우리가 막 우아하고 예쁜 척하고 그런 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네. 서서히 편안함, 너그러움, 넉넉함, 여유, 자유스러움 뭐 그런 그 축복 그런 게 저의 그 화두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것을 담아놓는 게 참 좋겠다. 담아야지 이것을 분출하기보다는.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다랑아리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다랑아리는 우리가 전주니까 천년 한지에다가 그 다랑아리를 잘 버무려서 그 우리의 정신이라던가 어를 표현하는 데는 이 다랑아리가 굉장히 독보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 10여 년간 그 네. 다랑아리에 들어가 있었죠. 예. 네. 그렇군요. 야, 그 달항아리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사유할 수 있다는 것은 아, 진짜 예술인의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다랑아리는 도예가가 만들기도 하지만 예. 화가들은 또 다른 영역에서 그 자기의 어떤 감성을 많이 네. 다양하게 표출을 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또 그 다랑아리는 네. 저에게는 이제 와가지고 또 다른 저만의 것이 나왔던 거죠. 아,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그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생의 가치관도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 그럴 겁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봤나요? 연습 없잖아요. 오늘 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건데 당시에는 몰랐죠. 그게 단 줄 알았고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다 보면 이게 내 명함이 되겠지라고 네. 이제 하다 보니까 20대와 30대 그 희노애락이 다르고 또 결이 다르잖아요. 네. 깊이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 30, 40, 50이 달라지면서 소재도 달라지고 또 저는 한 곳에만 오래 또 멈추지 않고 또 학교에 있다 보니까 제가 개발한 어떤 기법이라던가 또 장르를 학생들한테 주고 저는 또 다른 데 또 가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학교에 있지 않고 작가로 계속 있었다면 그냥 그 일반인이 좋아하는 그림을 계속 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소재를 가지고 편안하니까 좋으니까 제가 즐거우니까요. 그런데
학교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논문을 쓰듯이 매번 개인전을 해야 되고 맞아요. 뭐할 때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탐색을 하는데 그 소재와 기법이 다르면 그 또 다른 또 느낌이 다른 또 작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까지 그려낸 작품들로 전시를 해도 꽤나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몇 회나 하셨어요? 한 32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처음에 이제 뭐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뭐 다른 예. 독일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또 하고 각종 아트 페어도 참석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뿐만이 아니라 예. 이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곳곳에 전시를 하게 되죠. 그때마다 또 다른 그 모습으로 색깔로 선보이게 되다 보니까 예. 계속 그 노력을 해야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다음 전시 참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앞두고 있는 전시가 있다면 소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절에 조용했잖아요. 그때 저도 작업을 열심히 했는데 그때 저에 대한 그 탐색을 깊이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때 제가 느꼈던 거가 이제 60이 넘어서 나의 그 생활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갑이라고 하잖아요. 한 예.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항아리에만 담기에는 제자도 많고 담을 사연도 너무 많고 그 사연들이 그 담아진 그곳에서 움직이게 되면 항아리가 또 움직이니까 깨질까 봐 제가 밖에서 조심스럽기도 하고 예. 이제 그 항아리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7년 전부터 갯벌에 가면은 유난히 그 느낌이 편안하고 예. 참 좋았어요. 갯벌이라는 곳이 뭔가요? 파도가 쫙 왔다가 가잖아요. 예. 그러면 파도가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게 갯벌이거든요. 그 미생물이 살고 있는 보금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갯벌이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갯벌도 크게 좀 항아리에 떠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렇군요. 갯벌에 대해서 좀 그려보고 싶다,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3년 전부터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한 70여 점이 모아져서 네. 어디에서 전시를 할까? 서울 어디에 가서 해야지. 그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갯벌을 꼭꼭 숨겨놨다가 네네. 뭔가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예. 마침 전북 우리가 특별자치도 예. 이제 도립미술관 서울관이 서울에 예. 이번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전에는 예. 인사아트에서 좀 있었는데 그게 네. 이제 끝이 나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가장 가까운 5분 거리에 어허. 서울관이 4월 17일부터 오픈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거기에 제가 맨 처음 하는 작가로 선정이 되어서 네. 정말 너무 감격스럽게도 정말 의미 전시를 있는데요? 하게 돼서 거기에 그러면 그동안에 모아놨던 예. 갯벌을 옮겨놔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지금 준비 중입니다. 꼭 한번 보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작가님들께서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그 계층들이 볼 수 있게끔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또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전시를 처음으로 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와, 이건 정말 의미 있는데요. 네, 저는 우리 도립미술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반 작가들 그리고 청년 작가들이 서울에 가서 전시하기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여건이. 네. 그런데 여기는 일주일도 아닌 2주간 그리고 평론가도 붙여주고요. 다 그렇게 좋은 장소에 네. 거기 아주 핫플레이스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거를 할 수 있어서 네. 지금 영광이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연차가 쌓이고 연차라고 하면 될까요? 경력이 좋아요. 쌓이고 네네. 뭔가 좀 깊이감이 생기면 그림을 그리는 방식도 상당히 좀 달라지더라고요. 갯벌이란 소재도 완전히 다른 소재잖아요. 맞아요. 그동안 이제 꽃과 달 항아리와
이제 또 다른 이제 소재이기 때문에 뭐 그리는 방식도 뭔가 이 주제에 맞게끔 또는 뭐 깊이에 맞게끔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 그동안에 꽃그림은 화실에 예쁘게 앉아서 그리고 네. 그렇지만 저는 그런 꽃그림도 그냥 그리지는 않았어요. 제가 한 25년간 다 가꾸고 사계절 다 보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순이 나고 하는 것을 다 실제로 보면서 제가 그 농축된 것을 그려왔지만 그렇군요. 이 갯벌은 또 다른 의미거든요. 정말 그 얼마나 넓은가요?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항아리를 그리다가 왜 갯벌을 그리나요? 예. 라고 하면요.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좀 더 크게 담기 위해서. 그래서 요번에 작품도 제가 숨이라는 주제로 하거든요. 예. 숨인데 숨을 쉬는데 좀 더 가득하고 고요하고 네. 넓고 깊다. 그게 저의 그 부제거든요. 그래서 넓게 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꽃은 우리가 화실에서 예쁘게 붓으로 이렇게 색을 칠해서 할 수가 있지만 갯벌을 예쁘게 하기에는 너무 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텨왔나요. 예. 그 센 파도가 왔다 갔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갯벌을 보이는 갯벌이 아니라 갯벌을 프레임으로 해서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의 시 한 점, 철학 한 덩어리를 네. 끌어올려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갯벌 흙도 갖다가 놓고요. 실제로 네, 그 흙을 작품에다가 갖다가 다 붙이고 한지에다가 버무려서 그다음에 붓으로만 그린 건 또 아니네요. 붓은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 재료를 네, 직접 재료를 가지고 와서. 직접 가지고 와서 옛날에는 나이프로 했다면 지금 삽을 이용해서 삽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냥 또. 큰 수대에 놓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은 상황은 굉장히 질퍽하면서 예. 치열한 작품 세계인 거죠. 어허. 그리고 그 제가 쓰고 있는 물감은 예. 모두 그 나무를 태운 숯이에요. 어. 결국에는 우리가 또 그 재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자연의 일부일 텐데요. 어느 때부턴가 제가 다랑아리에 그 색을 숯으로만 칠해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한 2년 전부터. 예. 그 숯은 나무를 태우면 한 250여 가지의 색깔이 나온답니다. 그것을 그래요? 이제 자기가 초이스를 해가지고 예. 적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숲과 한지와 갯벌 흙과 또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한 5가지를 섞어가지고 발라대기 시작을 한 거죠. 던지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제가 이번 작품은 달라진 작업으로 그렇구나. 만나게 됩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어떤 작품으로 선보일지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지역에서 국립군산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신데요. 제자와 또 교수님 간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도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중에 혹시 뭐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좀 들어볼까요? 글쎄요, 참 일단은 선생이니까요. 네. 이 제자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림아 내가 꼭 교수가 되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교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학교의 주체는 우리 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제가 매일 탐색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하기 때문에 예. 학생에게 그 좀 뭔가 도움을 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작가가 됐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이제 학부 학생도 많지만 네. 대학원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대학원에 아마 60여 명이 제 제자로 있는 것도 아마 우리나라에 그렇게 흔치 않는 일일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네, 중국의 그 학생도 많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 그리고 또 이제 일반 우리 대학원생들 많이 오게 되는데 그 학생들이 와서 정말 그 감동을 느끼고 오기 잘했다라고 하고 중국 학생들이 엄마라는 한국 엄마라는 표현을 할 때는 굉장히
그 가슴 뭉클해지죠. 네, 그리고 네. 제가 키웠던 그 학생들이 중국에 가서 교수가 지금 13명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13명이 계속 이체수로 예. 저에게 뭐 비가 온다, 뭐 좀 소소한 것을 계속 이렇게 했을 때 네, 네. 거기서의 느끼는 그 소확행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한 30명 정도 교수를 그 확실하게 네. 양성하고 해놓고 싶으세요? 해놓고 정년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네. 생각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저는 미술이라 함은 당연히 현장에서 만나서 같이 실습하고 피드백 받고 감상하고 그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교수님께서 특이하게 사이버로 이렇게 강의를 또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아니 미술이 어떻게 사이버가 가능하죠? 그거를 아주 편안하게 강의를 하지요. 오호. 그러다 보니까 거의 7,000명 넘는 학생이 제 예. 그 수강을 하게 지금 됩니다. 7,000명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요? 아니면은 한 해? 한 해에. 한 해에 7,000명이요? 예, 예.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또 그렇게 하잖아요. 예. 전부 합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대단한 많은 숫자네요. 학생들이 예. 근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다 그 학생들 관리해야죠. 중간, 기말 그럼요. 다 해가면서 하는데 거기서의 또 보람을 느끼죠. 왜냐하면 밤에 와서 그 지친 학생들이 수업을 네.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수업을 받으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스트레스도 해소하면서 네네. 뭔가 변화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하면은 사이버도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예술 분야에서도 그렇고 또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또 사회 활동도 꾸준하게 해 나가고 계신데요. 또 다양한 활동도 사회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로 또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야기도 한번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어떤 전략으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하느냐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학생들이 오면 일단은 그 칼림바를 하나씩 다 제가 선물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칼림바로 아리랑을 연주하게 하고 그다음에 네. 또 우리가 모리와도 하고 전시를 하게 되면 전체 학생들을 60명이 하게 되면 한복을 다 입힙니다. 그래서 이제 한복 입고 이렇게 남 학생들은 뭐 그 치파오를 입으면 제가 빨간 나비 넥타이도 제가 전부 선물해주고 여성은 여기에 그 빨간 코사지도 해주고 네. 그러면서 뭔가 이벤트를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듯이 이제 그 우리가 여성 미술인 협회라고 있거든요. 예. 전북에. 그런데 거기에서도 뭔가 그 우리가 예술인으로서 작업도 하지만 우리가 재능 기부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그 30만 원 전이라고 해서 작품을 이렇게 쭉 그 판매를 해가지고 네. 지난번 한 2년 전에 저희 MBC에도 저희가 1,000만 원도 기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브리웃에게 네네 브리웃 기탁하기 기탁을 위해서. 했고 네. 작년에도 지금 다른 초록우산에도 한 700만 원 넘게 그렇군요. 제가 기탁을 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즐거워서 행복해서 하지만 네. 뭔가 예술인이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이렇게 그 그림을 선물해 드렸는데 네네. 그 선물이 그분에게는 소망이 되고 그걸 볼 때마다 에너지가 나오고 예. 하게 되면 얼마나 그건 좋은 일입니까? 우리 그렇군요. 예술인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 혼탁한 사회에서 가장 그 순수성을 찾게 되고 예. 감성에 우리가 그 몰입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술, 미술 파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우리의 화가의 몫이 앞으로 더 커질 거라는 그러네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많이 이렇게 제자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이 많이 본받기도 하고 같이 함께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굉장한 네.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보통 제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야기할 때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비행기 그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비행기가 뭐예요? 그 비전을 가지고 예. 행동을 하게 되면 기적이 온다. 비행기. 그래서 비행기 네. 따닥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요. 네. 여기까지 온 게 기적 같습니다. 다시 살아도 이렇게 살았을까요? 이 부족한 사람이. 그래서 저는 내가 축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사회에 환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항상
감사가 정말 메아리치는 네. 그런 순간순간이 너무 많거든요. 보람을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제3자의 시선으로 교수님의 지금까지의 이런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딱 한 점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어떤 소재로 무엇을 그리고 싶으세요? 요번에 그림 마지막 작업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예. 하얀 여백에 철학 한 덩어리 딱 던지고 말았어요. 네. 그게 아마 저일 거예요. 그동안에는 형형색색의 네. 색깔로 화려하고. 많은 작업을 어. 그렇죠. 이렇게 희노애락을 다 표현을 했다면 네. 이제는 완전히 발효된 결, 순고의 미를 정말 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얀까지 우리가 끝이 나잖아요. 예. 오방색에서. 그런데 지금 이번에 작품은 검정과 하얀 그 스펙트럼에서 시선을 확장했고 사고를 확장시킨 작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철학 한 덩어리 딱 던진 그게 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는 또 변하겠죠?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열려 네. 있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그 작업이 아마 이번에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년도 뭐 2년 정도 네. 남으셨고 그 이후의 삶도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의 삶도 전라북도에 남으셔서 열심히 또 이제 뭐 교내는 아니겠지만 그 바깥에서도 좀 후학을 양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계획이 또 어떤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떠십니까? 이제 결국에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교수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를 제대로 길러내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제자 기르는 거에 총력을 기울였고요. 그리고 이제 정년 이후에는 이제는 좀 더 자유롭게 더 치열한 내 자신에게 치열한 예.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또 필요로 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환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고 아직까지도 행복했는데 예. 더 그 행복한 그런 네.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삶을 또 그림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또 많은 사람에게 또 격려와 용기 또 희망을 또 담아주는 그런 색채 작업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